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되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가 윗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영장 발부 의미와 앞으로 수사 전망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불구속 기소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렸던 것 같습니다. 결국 두 사람 모두 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일단 뭐 아주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이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부분, 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이런 죄는 상당히 죄질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사건 자체는 사실 어떤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설사 월북으로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월북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 결정을 하고 문건을 삭제를 하고 근데 그랬다 하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통치에 좀 약간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또 북한과 관련돼 있어서 정치 판단이 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더군다나 서욱 전 국정원장하고 김웅희 전 해경청장은 서욱 전 장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죄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또 혐의가 상당히 중대하다 하더라도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봤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걸 보면 상당히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영장 발부 사유를 보고 좀 이렇게 재판부의 판단을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공지된 걸 보면 한 줄도 안 돼요. 이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사유인데 혐의가 이미 충분히 소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영장을 기각할 때는 좀 약간 내용이 좀 설시를 좀 자세하게 해요. 그렇지만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라는 형사소송법의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발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영장이 청구되면요. 일단 범죄가 인정이 되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범죄가 인정이 안 되면 사실은 구속 여부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범죄 혐의 인정 여부, 소명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설사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중대하냐 중대하지 않냐. 중대하지 않으면 구속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 혐의의 또 중대성. 그다음에 따지는 것이 이제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주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는 범죄 혐의도 소명이 되었고 혐의 자체도 상당히 중대하다. 그래서 증거가 상당히 명백하고 또 이 사건 범행의 어떤 방법이 삭제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증거와 관련돼서 삭제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 도중에 증거를 인멸을 시도할 수 있고 또 회유할 수 있다고 영장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 공지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이미 앞에 두 개 요건을 다 충족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두 사람 혐의 가운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같은 경우는 이제 고 이대준 씨가 월북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면서도 그렇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을 해야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법원에서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서욱 전 장관과 관련된 혐의 자체는 이제 합참 보고서를 이제 허위로 작성하게 지시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합참 보고서 자체가 이제 월북이 아닌데 월북으로 한 것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월북으로 판단했는데 월북에 근거되는 그러한 자료들, 그러한 감청 정보랄지, 아니면 문건이랄지 이런 것들을 월북에 짜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취지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걸로 보여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마찬가지고 서욱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은 월북과 상반되는 배치되는 그러한 자료를 취사 선택하게 해서 월북으로 단정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게 아니냐 그런 취지로 영장이 청구된 걸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허위 보고하도록 한 건 맞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영장이 발부한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법원이 월북이다 아니다 이 정도까지 판단한 건 아니죠? 그러면 그 법원의 판단은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이제 소명된 증거를 제출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월북이 아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허위 보고서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사실 영장의 발부 여부가 유죄 무죄를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적어도 영장 단계에 있어서 영장 전담 판사는 이것은 월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이번 영장 심사에서 또 하나 좀 주목이 됐던 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공방이 좀 치열했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정당한 업무 지시였는지 아니면 의무에 없는 걸 시켰는지 이 부분이 좀 쟁점이었을까요? 아마 특히 이제 서욱 전 장관과 관련돼서 직권남용 부분에 굉장히 많은 쟁점을 가지고 논쟁을 벌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욱 전 장관이 특히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밈스라고 해서 네. 군사 통합 정보 처리 체계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실 뭐 감청 정보랄지 이런 것을 탑재하거든요. 근데 탑재하는데 이걸 볼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욱 전 장관이 지시를 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볼 수 없게 배포하지 말도록. 그래서 일단 원본은 살아 있는 거고.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정해서 한 것은 예. 이건 직권남용이 아니고 국가 안보의 필요성에서 의한 것이다. 이렇게 아마 서욱 전 장관이 주장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이건 나의 권한을 국방부 장관에서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인데 예. 아마 법원은 공무원 또 서욱 전 장관이 이전에도 이런 사례가 없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람할 수 있는 인원, 기관을 제한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오직 서해피살 공무원과 관련된 월북 사건에 있어서만 이것을 제한하는 것은 네. 본인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냐, 예. 뭔가를 짜맞추기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재판부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쟁점이 있고 서로 주장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검찰이 국방부와 해경 실무진 뭐 100명을 불러서 조사했다는 네네.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할 때 뭐 내부 지침이나 규칙, 뭐 관례 이런 것만큼 어떤 직원들의 증언도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재판에서는요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가 있어요. 인적 증거는 이제 사람들의 진술이고요. 이제 관계된 사람의 진술이죠. 물적 증거는 우리가 뭐 말하는 뭐 CCTV랄지 문건이랄지 뭐 메모지랄지 이런 것들인데 네. 아마 이제 문건 자체와 그다음에 밈스에서 이걸 삭제했잖아요. 그건 명백히 존재를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삭제한 과정에 있어서 예. 또 월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욱 전 장관이랄지 김웅희 전 해경청장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 그 지시 자체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당한 것이었느냐, 이 부분을 조사하려고 하면 사실은 해경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도 관련된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는 더군다나 이 사건 자체가 전 정권과 관련된 거잖아요. 예. 그리고 최초로 전 정권의 장관이 구속된 사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사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됐었고 거기에서 상당한 증거를 검찰이 확보해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앞서 감사원의 발표를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안보실이 주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뭐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그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요. 일단 9월 22일 날 2020년 9월 22일 날 그 이대준 씨가 이제 피살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1시 정도에서 청와대에서 국가안보실 주재로 장관급 회의가 열립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걸 주재를 한 거죠. 예. 거기에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 예. 그리고 뭐 관계 기관 있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해요. 예, 뭐 안보 라인들이 그렇죠, 많이 엮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났는데 그 결정에 의거해서 이것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를 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은 오히려 이 사건은 이제 주범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에 있어서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하고 예. 서주석 안보실 1차장을 공범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이제 구속이 됐기 때문에 예. 그 두 사람 그리고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를 할 거고 조사를 한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서훈 안보실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부분도 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거고요. 그러면 최종 수사의 목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일까요? 어떻습니까?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 자체를 이제 노영민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제 대통령에 보고를 했고, 예. 그럼 보고하고 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서해 피격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 다음에 강제 북송 사건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외교나 북한이랄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통수권자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바로 밑에라고 할 수 있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이런 사람들 조사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 그 진술 중에서 설사 대통령 관계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대면 보고는 했을 거란 말이에요. 대면 보고는 한걸로 감사원 조사로 네네, 나오긴 감사원 했죠. 조사 결과에도 나왔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검찰은 결국은 이 두 사건 서해 피격과 강제 북송 사건은 제일 정점을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수사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제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자금 수사 관련된 내용인데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됐고요. 지금 검찰은 어쨌든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근데 네. 현금일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걸 어떻게 밝힐 수 있습니까? 일단 뭐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돈을 준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흘러나온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이제 돈을 받은 거에 대한 증거는 예. 검찰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장이 발부됐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8억 4,700 받았고 예. 그중에서 뭐 한 1억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가져갔고 예. 그다음에 1억은 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나머지 한 6억 정도가 어디로 쓰였느냐. 예. 이게 지금 검찰이 지금 추적하고 있는 방향이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검찰이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이랄지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예. 거기 대선 자금이라고 또 기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 대선 자금이냐 아니냐가 이게 엄청난 이게 풍비평파가 있거든요. 예. 지금 정치권에. 예. 그런데 이걸 아무런 증거 없이 거기에 기재를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김용 부원장이 전혀 나는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더군다나 어디다 전달했다는 얘기는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예.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다 하더라도 관계된 사람들의 진술 예. 또는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검찰이 수사가 저는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이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설사 그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하더라도 예. 검찰은 대권과 어떤 대권 자금과 연결고리 이걸 추적하는데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고 예. 어느 정도의 어떤 단서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추론을 해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또 어떤 폭로를 할지도 관심이고요. 예, 많이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